뉴욕시에서 10대 살인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바이오런스 인터럽터라는 단체가 갱들과 중재에 나섰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방 하원의원 당선을 노리는 앤디 김 후보를 공식 지지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고용 단속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승차 거부를 할 경우 택시 면허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2년 연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시에서 10대 살인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바이오런스 인터럽터라는 단체가 갱단들과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전 갱단 멤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올런스 인터럽터와 뉴욕시 지역사회단체들이 청소년 폭력과 살인 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18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를 지키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른바 Save Our Street 프로그램입니다. We should be able to feel safe where we live, not because the community is changing, but because we've changed the community. 특히 이 단체들은 전 갱단 멤버들로 구성돼 있어 느낌이 새롭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단체가 아니고 실제 폭력과 마약을 경험했던 갱단이었기 때문에 갱단과 지역 청소년 선도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청소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고 외칩니다. We want to be able to find an end result without somebody getting hurt, without somebody losing their life, and without somebody going to prison. 실제로 이 단체들은 지난 7월 4일 서너 개의 10대 갱단 80여 명이 모여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중에 경찰을 뒤로하고 중재에 나서 갱단을 모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2018 아시안게임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시청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국 KBS가 아시안게임 전 경기에 대한 미주 중계권을 가지고 미주 지역의 한국어 생중계가 이루어지면서 미 동부 지역은 저희 KBTV에서 독점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김일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개막하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주 한인들은 한국어 생중계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남북 단일팀 경기와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축구 경기도 모두 한국어로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당국이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 초청하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 생중계는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편 남북 단일팀에 참여하는 북한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34명의 북한 선수단은 2주 가까이 한국에 머물며 남한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너에 가서 있어라 그랬을 때는 할 수 없이 내가 구석에 가 있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웃음도 나고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한국어 생중계는 8월 18일 개막식부터 저희 KBTV를 통해 타임워너 케이블 1475번과 케이블 비전 1155번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드래프트킹이 뉴저지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회사로 승인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게임 시행부는 보스턴에 본사를 둔 드래프트킹에게 모바일 스포츠 베팅 회사로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스포츠 베팅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으로 알려진 모바일과 온라인 스포츠 베팅으로 시장에 나서게 됩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다른 여러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고려하고 있으며 추가 온라인 제공업체를 곧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사행심 조장보다는 즐거움이 더 클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뉴저지주의 스포츠 도박 합법화는 지난 5월 14일 연방대법원이 대다수 주에서 스포츠 도박 시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지난 6월 11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21세 이상 뉴저지 주민들은 아틀란틱 시리 카지노나 맘머스 파크, 메도우랜즈, 프리홀드 레이스웨이 등의 경마장을 방문해서 여러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할 수 있고 모바일과 온라인으로도 스포츠 베팅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정부는 스포츠 도박 허용으로 연간 약 3천만 달러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특검 조사를 종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게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4건의 트윗을 연달아 올리면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 조작된 마녀 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를 더는 더럽히기 전에 지금 바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비판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트럼프 대선 캠프를 이끌었던 폴 매너포트의 공판과 맞물린 시점이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is coming close to actual committing the crime of obstruction of justice, if not crossing that line already. And these tweets, adding to each other, amount to evidence of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뮬러 특검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이는 흐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모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공모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의 공모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공모가 드러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경찰의 추격에 1,300파운드의 마약을 바다에 던지고 도망가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호주 해군과 연방경찰은 약 1,300파운드의 코케인을 밀반입하려던 일당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2명의 범인 중 1명은 올림픽 카약 선수 나단 바갈레브의 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호주 경찰이 이들이 몰고 있는 보트를 추격하자 그만 당황한 나머지 증거를 없애려고 1,300파운드의 코케인을 보트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들의 죄목이 확정되면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북부 뉴사우스웨일 해안의 한 감시 카메라에 잡히면서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호주 내륙으로 접근하던 중 경찰이 이를 발견 추격이 이루어졌고 36살의 앤소니 바갈레브와 53살의 앤소니 드래퍼 2명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라임병을 일으키는 틱벌레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틱벌레는 잔디나 숲에 오래 머물 경우에 애완견이나 사람의 몸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수영 챔피언 소피 와드는 쉽게 지치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와드는 라임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구경 갔다 돌아오는 길에 한 중국의 공원에서 틱에 물려 10년간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틱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다가도 걸릴 수 있는데 바로 애완견의 발과 귀 등에 틱이 앉아있다 애완견을 이 병에 걸리게 하거나 개 주인에게 틱이 옮겨 무는 경우 개 주인도 라임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Check over your dog every single day, especially if you've taken them into an area where you know there are ticks around. So checking over their fur, looking between their paws, around their ears, that's the first thing to do. And if you do find a tick, the key then is to remove it safely.
만일 틱에 물렸다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경우 틱에 물린 후 감기 몸살 정도로 여기다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 동부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 당선을 노리는 앤디 김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김 후보 선거본부가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는 11월 6일 본선거에서 연방 하원 뉴저지 3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현역 톰 메가서 의원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 후보는 성명을 통해 NSC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열정, 강인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그의 지지를 받은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고용 단속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민당국 주도로 이루어지던 불법 고용 단속이 앞으로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까지 가세하게 돼 당국의 단속과 감사는 더욱 촘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는 취업자 비리를 고용주의 미국인 노동자 차별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고용주들의 외국인 채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연방법무부 민권전담국과 노동부 외국인 노동승인국이 이날 체결한 MOU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를 고용하거나 미국인 노동자의 우선에 취업비자 외국인을 먼저 채용하는 고용주들의 고용비리 단속에 힘을 합칩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승차 거부를 할 경우 택시 면허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 산하에 택시 승차 거부 대책반을 설치해 이 같은 내용의 처벌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차 거부로 적발되는 택시기사들은 1차 벌금 $500, 24개월 이내 2차 적발 시 벌금 $1,000와 30일간 택시면허 정지, 36개월 내 3차 적발 시 벌금 $1,000와 택시면허 취소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 소수인종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승차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자 대책에 나선 겁니다. 최근 심사 강화로 영주권 심사를 매우 깐깐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에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2년 연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공보관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시민권 취득 때 영주권 취소나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강화해 허위 영주권 취득을 애초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심사가 강화되면서 승인까지의 과정이 길어지자 계류 중인 신청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영주권 취득자가 감소세 있는 것과 상반되게 시민권을 서둘러 취득하려는 한인들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한 남성과 여성이 36부두 근처에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출동한 경찰 소속 다이버 대원이 뛰어든 남성을 발견하고 바로 구출을 시도해 구조됐습니다. 남성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뉴욕 소방국 소속 다이버는 강물에 가라앉은 여성을 구출했습니다. 경찰은 롱아일랜드 그린론의 레거시 코트 교차로에서 32세의 세를 로드리게스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로드리게스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각한 부상으로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차량 앞쪽과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없는 청색 현대 엘란트라 차량과 뺑소니 운전자를 수배하고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퀸즈에 소재한 상점에서 이른바 업스커팅이라 불리는 몰카 용의자가 상점 CCTV에 찍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26세의 여성으로 쇼핑 중에 옆에 있던 남성이 자신의 치마 밑을 촬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동행한 동생들과 용의자를 잡으려 했으나 용의자는 바로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범죄는 꼭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용의자를 꼭 체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수배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퀸즈 국립도서관에서 뉴 아메리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서예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서예 워크숍은 오는 8일과 25일 각각 퀸즈 도서관 플러싱 분원과 써니사이드 분원에서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주 고등교육지원국은 주 저녁에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올 가을 학기부터 불체신분 대학생들도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이 가능해짐을 알리고 있다며 학자금 보조를 위해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9월에 시작하는 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고등학교 9학년에서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매주 금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고 가정폭력, 성폭력, 각종 학대 방지 프로젝트를 보완, 진행합니다. 한인미술인 지원단체 알제단이 2018년 가을 학기 미술 강의를 다음 달 13일부터 13주간 진행합니다. 고영진 강사가 이끄는 이번 미술 강의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미술을 주제로 현대 사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와 예술의 흐름을 공부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랜드 부동산 맨하탄 지점장 제이슨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맨해튼 K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플러싱 한인타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플러싱은 어떤가요? 플러싱 한인타운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960년대 한인들이 많이 이제 이주를 해서 80년대까지 그 플러싱 한인타운이 메인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49가 그리고 노던 블러바드와 샌포드 애버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상권이 형성돼 있었는데 90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2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